제가 느낀 점, 그리고 내가 살면서 싱큐베이션을 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전해볼까 해요. 각준호님처럼 생명의 본질 뭐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다. 경청의 본질 이런 거 묻지 않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뭐냐면 성공, 여러분들이 어쩌면 성장에 대한 DNA를 모두 가지고 계셔서 이 자리에 모였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신 박사님도 그렇고요, 고 작가님도 그렇고요, 옹 이사님도 그렇고요, 자꾸 공부하래요. 자꾸 책 읽고 자꾸 서평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분들처럼 한평생 저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게 저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유튜브를 듣다 보면 의욕이 불타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성장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정말 내가 2단계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싱큐베이션을 그때 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싱큐베이션 2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첫 주가 딱 지나고 둘째 주가 됐어요. 정말 원망이 내가 미쳤지, 왜 이 싱큐베이션에 들어왔을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달리라고 하는데 1분 1초를 쪼개도 더 이상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지원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2주가 딱 지나자마자 그 후회와 원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옆에 학생가 말 시키지 마, 엄마 부르지 마, 엄마 바빠 안 보여?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읽어야 되니까 그 순간에 읽은 책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 성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무언가가 성공이래요. 근데 그 성공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무언가와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해서 내 성공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목표가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와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읽은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500만 원을 주고 어떤 A라는 기업에서 5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B라는 기업에서는 1000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 어디 가실까요? 1000만 원 준 데 가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A라는 기업은 500만 원은 주는데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250만 원씩을 주고요. B라는 기업은 1000만 원을 주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2000만 원씩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적으로 정말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A라는 기업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안 그럴 것 같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타고난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의 성공을 해석할 때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에릭 바커가 성공이라는 건 정의는 척도가 하나여서는 안 된다,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이고요, 두 번째는 성취, 세 번째는 의미, 네 번째는 영향력이에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이걸 성취욕도 느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가치와 삶을 담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영향력도 미칠 때 그 4가지 척도에서 여러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평균 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4가지를 도대체 다 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다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읽는 순간 이거 4가지 다 달성하면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이 책에는 나오는 거예요. 다 달성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징기스칸이 달성을 했대요. 이 사람은 동서로 20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대제국을 정복을 하는데 불과 25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로마군이 400년에 걸쳐서 정복한 땅을 단 25년 만에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징기스칸, 이 사람이, 태무진이 가졌던 이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 성과를 이뤄내는 전략이 뭘까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계획을 잘 세웠다. 두 번째, 내가 정해진 계획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세 번째, 인재를 영입했다. 이 세 가지 너무 간단하죠. 뭐야 이게? 이게 비책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상황입니까? 신큐베이션. 내 괜히 가입했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1분 1초. 근데 이 책에서 저는 이거에서 뭘 느꼈냐면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 가정에는요. 에너지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 총량이라는 거는 신랑과 내가 한 가정을 운영을 하는데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신랑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8, 90%를 가져다 써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남은 10% 안에서 나의 계획을 짜야 되고 하루 계획과 중장기적 목표를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계획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바깥 활동을 하고 나 애기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억울한 거예요. 말 시키면 말 시키지 마. 엄마 바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에너지 총량 20% 안에서 하루 계획은 뭐였었냐면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오전 시간은 나의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고 유튜브를 촬영을 했고요. 오후 시간에는 생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아이를 돌봤었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신큐베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만을 돌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어떤 보여지는 것과 순간적인 피드백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자식, 부모로서의 역할은요, 아이를 올바른 아이로 잘 길러내는 것도 부모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했어요. 저에게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 20% 안에서 내가 이뤄야 되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자기 개발이었었고 두 번째는 생계였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을 놓고 신큐베이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의 지금 1년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수 있고 너희들한테 이 저녁 시간 4시간이 너희들 습관을 만들어서 한평생의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고 나는 엄마니까 아이를 길러내는 것도 나의 인생의 목표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너무 쭈구리 같았거든요. 내가 해낸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일들을 나만 못한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죄책감의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나는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태무진의 이 전략 3가지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조금 삐뚤어져는 갔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가족과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에 중장기적 목표에 어떤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분기별이든 아니면 연간이든 한 번씩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무너진지 몰라요. 본인 자신이 너무 버겁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애쓰는데 끝이 안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점검해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뭔가를 하시면서 나의 중장기 목표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중장기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쓰면 되지 하는데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뼈를 갈아 넣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봤을 때는 사람 한 명 더 고용하고 그 사람의 쓰는 도움을 받음으로써 확장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신큐베이션을 하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던 무언가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을 했고요. 고용을 하면서 2배로 성장을 했어요. 2배로 성장을 하고 내 개발, 아이들한테 신경 써줄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오늘 이런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도 성장 DNA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